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5월 15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오늘 정치논평 꼭지로 하나 골랐고요. 이제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고 있죠. 많이 그 치닫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중요한 지역에 선거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금년 내년에. 참. 그래서 여기서 또 많은 건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이것을 주도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찰의 가능성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중요한 선거, 타이완,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이런 걸 살펴봄으로써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력이 어떻게 하고 있구나, 통상. 그리고 당연히 그 영향력 밑에 있는 우리한테도 비슷하게 접근을 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건 먼저 그제 지난번 이제 정신논평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15일부터 중국 특별대표가 우크라이나 전에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유럽 5개 나라에 특별대표를 보낸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러시아의 반응이 어떨 것이다, 중국이 왜 이렇게 서두른 접근 방법을 취했을까, 갑작스레, 이런 데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가 이 중국의 이러한 제스처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스푸트니크를 보니까 그런 러시아의 반응이 좀 나와서 일단 그것부터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오늘 뉴스고요. 사진 속의 인물이 리 후이라고 해서 이번에 중국 특별 대표가 된 사람이에요. 이번에 이제 유럽을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정은 공개가 안 됐는데, 아마 우크라이나를 가장 먼저 갈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4월 말에 시진핑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랑 통화를 한 바가 있어요. 그 내용을 러시아에도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의 반응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느낌을 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피스 투어라고, 이게 일단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투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단어의 선택을. 투어는 놀러 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 부정적인, 전체적인 단어의 배치를 봤을 때는 상당히 중립적이고 냉정하게 썼지만, 조금 단어의 선택, 특히 투어, 피스 투어라고 해서 약간 비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탐탁지 않다, 이런 느낌이 살짝 모두 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4월 26일자, 그때 이제 시진핑이 젤렌스키랑 통화한 그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때 논평을 했는데, 제목을 어떻게 뽑았느냐. 베이징이 협상 절차를 시작하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예. 아주 그냥 뼈만 추려서 이야기했죠. 그게 조금 지나쳐서 살짝 언짢다라는 느낌이 한 2% 정도 묻어나는. 그리고 좀 전에 중국 특별대표의 5개국 방문권하고 연계를 해보면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더욱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설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아까 소개드린 리후이 그 기사에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5개국 순방한다 그랬더니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여자거든요. 거기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현재 러시아의 진심과 가깝고, 좀 전에 스푸트니크가 뽑은 제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느냐? 이미 그들은 여기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거기 협력하는 나라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번 평화로운 해결을 망쳐왔다. 그러므로 평화 제안은 미국의 꼭두각 시들에게 제대로 접수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혹평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투어라는 피스 투어, 평화 투어, 이거하고 일치되는 느낌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처럼 일단 러시아는 여기에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중국의 저희가 무엇인가, 러시아 좀 부정적이다. 왜냐? 러시아가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을 거고, 지금 중국 특별 대표가 만나겠다고 한 나라들에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해결될 수 없는 거죠, 문제가. 미국이 빠져 있으니까. 이게 제스처다. 예.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은,
미국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나오기 위해서 일단 결론은 났고 협상 중이니까 나오는 과정에서 토의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중국에 불리하다라는 그런 추측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회방로로 왔다 이렇게 러시아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자, 이 논의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 보면 터키의 선거 결과, 터키가 어젠가 그젠가 투표를 했어요. 대통령 선거. 네. 자, 터키가 왜 미국의 관심사겠습니까? 터키는 현재 지역 강자로서 올라서고 있는 나라예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나라인데 지금 아시아에서 저기 바로 이웃한 아시아라 그러면 중앙아시아하고 서남아시아 즉 중동이 있는데 중동에서는 미국 세력이 많이 물러남으로 해서 다 나간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중국의 영향력이 좀 강해지고 무주공산인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고 해요. 예, 그래서 러시아가 그 영향을 주려고 해도 거기서는 터키는 손을 잡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고 터키는 힘을 많이 키우고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옛날에 터키가 독립되는 과정에서 그리스의 장난이 좀 있었고 터키를 외세의 힘을 이용해서 먹으려고 했죠 그리스가.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독립전쟁을 해서 서방이 여러 나라를 물리친 끝에 독립을 획득한 나라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엄청나게 센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저 나토 동맹국이고 뭐 EU도 돼 있고 이런 걸로 제가 EU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럽의 한 부분으로서 서로 평가를 하지만 그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힘을 키움으로 해서 그리고 지정학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잘 활용함으로 해서 어차피 정치는 파워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힘을 키운다. 내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리 정도만 만들어 놓는다. 이게 이제 제가 봐서 특히 입장이고 지난번에 이제 그 트럼프 시절에 크게 부딪혔죠. F-35건으로 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 미사일을 함으로써 그렇게 된 거잖아요. S-400을. 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에르도안이 조금 불편할 거예요. 예, 불편한데 저기에 상대방이 있는 킬리다 굴루는 상당히 좀 합리적인 인상을 조금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큰 그림에서는 특기적인 색깔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둘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미국은 오른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자, 신뢰받는 야당의 선두주자인데 오늘 선거를 해봤더니 결과가 나온 게 에르도안 49.4%, 킬리다글루 저거는 이제 발음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44.96%예요. 자, 그래서 특히나 선거 제도가 어떻느냐 하면은 우리 같으면 선거 끝났죠. 에르도안의 승리로. 근데 스킨 그렇지 않아요. 50% 이상의 득표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1, 2위가 다시 선거를 해야 돼요. 그게 지금 5월 28일 그래야 될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개표가 완벽하게 안 된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붙겠죠. 이 두 사람 빼면 뭐 나머지 몇 %도 안 되잖아요, 지금. 1, 2위, 3위는 저 동떨어지는 3위가 되겠죠. 그래서 5월 28일까지 오늘 5월 15일이니까 2주일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특히 미국, 러시아 포함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서 언뜻 떠오르는 기사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에르도안의 심장마비가 왔었다. 이런 류의 기사는 에르도안한테 불리한 거죠. 근데 떠돈단 말이에요. 그러자 또 반대쪽에서 또 기사가 났지요. 에르도안이 푸틴과 통화했다. 자, 그럼 어느 쪽에서 그런 기사들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수가 있고 미국보다는 특히 국민들의 마음이 러시아 쪽에 좀 더 가깝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도 또 알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 파워 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누구나 이제 이 정도 파악이 되면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제가 좀 파악을 한 건데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원전을 건설하고 있어요, 터키가. 예, 그게 러시아의 지원으로 러시아의 기술로 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죠.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거 이집트에도 지어줬잖아요. 러시아 돈으로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중 일부를 떼서 우리한테 준 거잖아요. 10% 정도 되는 분량을. 그것도 몇 조 원이죠. 이미 그래도. 이거는 뭐냐면 그건 이집트나 터키 같은 나라가 러시아와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도 하고 동시에 이들 나라들이 나중에 세상의 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특히 이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지금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떤 건 강해지고 어떤 건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는 이 나라들이 나중에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서 핵무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연료, 군사용 핵연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네. 그런 것까지 고려가 돼 있고 그게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에 대한 정책은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고르라 그러면은 미국은 오른쪽을 고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돼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 3위가 중요해져요. 3위는 득표율이 몇 프로 안 돼요. 그죠? 예. 그렇지만 여기는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 지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즉 에르도안이 됐으면 안 좋겠다. 에르도안이 제발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력들은 이 3위를 한 시난 오간한테다가 득표율에 비할 수 없는 5%도 안 되는 득표를 가진 이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선거제도의 또 독특한 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많은 세력들이 이 사람한테 접근할 것 같아요. 네가 어떤 선명성을 표방하라고. 당연히 에르도안 쪽에서도 접근하겠죠. 어떤 식으로. 연대를 통해서. 그리고 에르도안의 반대 야당 쪽도 그렇고 해외 세력들도 관여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대만 선거는 미국의 직접적인 부분이죠. 자, 이게 터키는 가장 빠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른 거고, 지금 시간 순서대로예요. 터키, 죄송합니다. 대만 총통 선거는 내년 1월이에요. 요 다음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죠. 참고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내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터키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주요 거점 지역에 있어서 핵심 지역에 있어서 향후 구도를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 어떤 성향의 대통령들이 쭉 나오느냐,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구도가 크게 바뀔 수 있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선거들이에요. 여기가. 대만은 뭐 두말할 게 없겠죠. 차이잉은 대만 총통인데 다음 선거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두 번째 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전에 두 번은 연속으로 한 사람은 국민당 출신이었죠. 소속이었죠. 거기는 중국 본토랑 상대적으로 훨씬 가깝죠. 그래서 어느 당 출신이 되느냐가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대만을 이용해서 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조율하는 어떤 사실 미끼로 쓰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제가 뭐 공깃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정작 대만이 자기들의 선거를 통해서 나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은 미국은 진짜 닥치다 보면 개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관여 안 할 수가 없고 중국도 당연히 관여하려고 하겠죠. 이거 엄청난 전쟁이에요. 여기도 지금. 뭐. 그래서 이거 지난번 썼던 데이터인데 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왼쪽에 DPP 여기가 지금 차이잉원의 당의 후보예요. 현재 부총통.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당이고 국민당 말씀드린 거는 아직 후보가 결정이 안 됐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누가 되느냐. 그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겠죠. 아마 이제 미국의 접근 방식을 봤을 때는 가장 선호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중에 누가 나오고 누가 되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란이 안 되면은 어떻게든지 뭐 국민당 후보를 어떻게 보면 자기들한테 가장 그나마 가깝게 조정하는 그런 역할. 그러다가 뭐 무리수를 둘 수도 있죠. 상황이 너무 악화되면. 그런 것들은 이렇게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가 쫙 돼 있을 거예요. 미국이 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자, 이런 내용이 있고, 이게 1월 13일이니까, 이제 바로 이제 선거 바람 부는 거예요. 이 국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부터 큰 일이에요, 지금. 자, 그러는 와중에, 지난번 총통을 했던 마잉주, 즉, 차이잉원 전에 두 번 연속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거는 이제 국민당 출신이고, 이거는 예전에 시진핑과 회담했던 사진인데, 금년 3월에, 지금 중국을 방문했어요. 자기 우리말로 하면 자기 선산에 가서 제사 지내려고 자기 가족들하고 갔어요. 개인 자격으로 당연히. 그렇지만 의미가 심장한 것이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뭐 TV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해서 대만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자, 중국이 이 기회를 그냥 넘길 리가 없겠죠. 이게 중국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전쟁이 불을 붙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스푸트니크가 이 사실을 기사화한 것도 그 뒤에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만 그리고 한반도 위에 몽골 그리고 밑에는 필리핀 오늘 이야기 나오는 인도네시아 요거를 미국은 다 확보하려고 해요. 다 확보. 터키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떨어져요. 예. 대신 좀 매끈매끈한 사람, 자기들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이지만 이 지금 대만 선거, 인도네시아 선거는 다릅니다. 미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예요. 중국을 포위해야 되는 부분이. 예. 자, 거기에 예전에 한국과 그것을 공유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아세안 국가, 지금 아세안 회의 중이잖아요. 거기에 한국이 주도권. 왜냐하면 한국이 인기가 더 있으니까 미국보다. 거기는 통상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였거든요. 미국도 싫고 중국도 싫고 러시아도 싫다.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를 접수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본받을 게 있어야 된다. 그게 한국.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바이든이 윤석열에게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벅찬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직접 나서고 있어요. 거기에. 예. 자, 이런 부분이 있죠. 라인을 좀 구축하려고 하죠. 필리핀은 다시 넘어왔죠. 예. 필리핀은 다시 넘어왔습니다. 굴복했죠. 예. 필리핀은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수밖에 없어요. 필리핀 선택은. 예. 그렇다고 왜냐하면 거기를 중국이 확 도와줘가지고 중국의 영향권 내에 확 넣을 수도 있는 지역도 아니에요. 중국은 남중국해 버텨내기도 쉽지 않아요. 예. 자, 인도네시아 볼게요. 지금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죠. 현재 임기를 2번째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도 대통령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대만하고 똑같아요. 예.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옛날에 군부 독재를 오래 했잖아요. 전체 흐름이 우리랑 되게 비슷한 나라예요. 옛날 식민지를 오래 했고 식민지에서 독립은 자기들의 전쟁을 승리를 통해서 했어요. 그 점은 우리랑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덩그리 외교 같은 걸. 우리는 외세의 도움으로 우리가 해방이 되는 셈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김영삼 대통령 같은 사람이다. 입장이. 왜냐하면 군부 독재 시절에서 민간 대통령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것도 선거를 직선제를 통해서. 그렇지만 김영삼도 그때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자리를 잡고 있던 세력들하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3당 합당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었죠. 조코 위도도도 그래요. 예. 인도네시아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더 이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군이 지정하는 군에 배정된 의석 숫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십 석 정도는. 네. 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과도기전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인도네시아의 미래가 걸려 있겠죠. 이 다음에 다시 이제 문민이 자리를 잡고 나라가 번창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세력들은 아직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거기서 등장한 사람이 지금 후보이자 우리한테도 익히 알려져 있는 프라보 수비안토 현재 국방장관이죠. 이 사람이 지난번 두 번의 선거에 있어가지고 조코 위도도가 경쟁했던 사람이에요. 예, 두 분 다 졌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조코 위도도의 임기를 시작할 때 이 사람을 타협한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군부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또 내부의 특정 세력들의 연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영입해서 활용한 거예요. 육사 출신이고 특전 사령관 출신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전두환 분위기랑 약간 비슷하죠. 예. 근데 현재 이 사람이 선호도가 1위예요. 지지율이 엄청나게 막 앞서서 선두를 뭐 2위와 격차가 크게 벌어진 그런 1위는 아닌데 몇 퍼센트 정도로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현재.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2번 실패했고 3번째이기 때문에 3수째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인도네시아의 그 유명한 독재자가 있었죠. 수와르토라고 수십 년간 이제 했었죠. 예. 우리 약간 박정희 비슷하다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사위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예. 그 둘째 딸하고 수와르토의 둘째 딸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83년에.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수와르트가 실각을 하고 자기는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야 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게 98년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슬람 그룹의 지지를 좀 받는, 왜냐하면 이슬람이 지금 소외가 돼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예. 그래서 일단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쪽 세력하고 연대가 좀 돼 있는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지금 열망이 엄청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또 하나 핍박받고
받는 세력, 그렇지만 힘이 있는 세력, 그게 화교 세력이란 말이에요. 동남아 다 그렇지만 그 화교 세력도 끼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사람은 몇십 년 고민을 한 사람이거든요. 대통령 되기 위해서. 예. 자, 그래서 이 스푸트니크에서 그 관련된 기사가 났어요. 이 보면은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아세안을 맞아서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 필리핀도 방문하고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대중국 포위망에 동참해라. 태국처럼 해라. 태국은 지금 우리하고도 하고 미국하고도 같이 이런 저기 군사 훈련을 하고 있죠. 예,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거기다가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인구도 2억 7천이 넘고 전체적인 경제력으로 봤어도 그 동남아시아의 아세안의 주도 국가예요. 자존심도 센 나라예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 그 KF-21 갖고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역할이 크죠. 그 이제 이 조코 위도도 함부로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100% 민주화가 안 된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미국 쪽에서는 이런 기사가 안 나오는데 다 알고 있는데 감히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 육군 참모총장이 와서 수비안토를 만나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미국의 뜻과 다르고 이 사람이 되면 미국이 불편해지고 또 이런 발언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 그랬느냐? 작년 11월에 이 수비안토가 중국의 국방장관하고 회담을 해요. 그러면서 예전에 하다가 중단된 중국과 공동 군사훈련을 다시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럼 그런 말 왜 했겠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은 이제 레임덕이에요. 조코 위도도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래 해줄게. 예? 엄청난 제안이죠. 대신 당신들이 날 좀 지원해. 중국의 직접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 내 화교 세력들. 예. 그 아까 이미 이슬람 쪽에서는 지지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슬람이 다 마이너리티예요. 소수자들이죠.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군 세력. 예. 그래서 미국은 이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크게 어긋나는 거죠. 왜? 아세안의 주도 국가니까. 예. 그래서 경고차 왔다. 경고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런데 수비안토가 세게 나갔네요. 보니까. 자, 이게 왼쪽에 있는 보이는 인물이 미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5월 12일 날 만난 것으로 돼 있어요. 예. 여기 이제 미 육군 참모총장이 온 거는 지금 아세안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정상들이 모여서 거기에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지역이니까 지금 더 중요해졌죠. 그래서 아세안도 더 이상 계속 중립적인 스탠스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여기서 역할을 해주기를 아마 합의도 많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전 정부 때예요. 지금 윤석열한테는 그걸 요구하기가 어려워요. 남한의 상황을 단돌이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바이든 입장에서.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살피고 있는 거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확인도 하고 압박도 하고 정세도 보고 그랬겠죠. 예.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AP 뉴스 기사인데 지역의 평화 안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같이 가자.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수비안토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공동의 관심사다. 그렇지만 인리는 중립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중립성이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관계 유지를 원한다. 특히 강대국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앞에 중국 국방장관과 이야기를 한 거를 봤을 때는 여기서는 미국의 제안을 살짝 거절한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압박을 받게 되면은 미국하고도 거래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살피겠죠. 실제 당선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도 파악을 하고 또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쌓아놨던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들이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죠. 예. 그래서 스푸트니크가 이런 기사를 소개를 합니다. 2017년에 관련된 문건이 지금 보시는 문건이 비밀 해제됐다. 이건 선택적으로 비밀 해제하는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미국 정부에서 비밀 해제한 문건이라면서 나올 때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뒤에 항상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2017년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비밀 해제 문건 3만 건 정도를 유출했어요. 공개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의 내용을 추려놓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60년대에 아까 수하르토 즉 지금 국방장관 인기 1위의 장인어른 당연히 그 밑에 관련돼 있었겠죠. 군부니까. 거기서 어떤 일을 빌미로 해서 그때 6명의 별이 한꺼번에 사망을 하거나 암살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생겨요. 그걸 해서 공산주의자들을 크게 뭐라고 할까 숙청을 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자그마치 50만 명에서 100만 명이 희생이 돼요.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사실관계를 다 가지고 그때는 뭐 뒤집어 씌웠을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미국 이 문건을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고 있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됐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은 아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고 놔뒀다 이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꺼내는 거예요. 이게 저는 미국이 처한 입장을 지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자기의 체면을 깎으면서도 뒤에 숨어 있는 건 뭡니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즉 현재 프라보 수비안토 장관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그 이후에 이상한 일들에도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활용할 수 있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수비안토가 중국과 손을 잡겠다. 중국과 군사훈련을 같이 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미국과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그 기회를 안 놓치려고 할 거예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예.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세안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수비안토 입장에서 화교의 지원도 받고 중국의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인도네시아가 한 걸음 일어서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술력을 중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는 본인들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 카드를 던져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오랜 관계를 하면서 정보를 축적해서 쌓아두는 거,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그걸 엄청나게 잘 하는 게 미국이에요. 이거는 러시아와 중국이 엄청나게 부족한 부분이에요. 다른 나라를 압박할 때 폭력을 행사해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크게 흔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목줄을 탁 채워놓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나라들은 이상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스스로 말하기를 선의의 도청만 했다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진도를 상상력을 스스로 차단시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 거죠. 도청만 하겠습니까? 도청도 하는데 다른 일은 더 하죠.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 드린 적도 있어요. 서울 상공에 북한 무인기 등장했을 때 그 실상에 대해서는 미 대사관이 본토에 뭐라고 보고했는지 그게 잘 나와 있을 것이라고. 자, 이런 게 시간이 좀 지나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비밀 해제하면서 벗겨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45년부터 영향력이 있었으니까 60년, 80년 넘어갔잖아요. 네. 자, 일본에 우리가 이제 식민지 생활을 36년 했지만 아직도 그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미국은 우리 식민지는 아니지만 기간이 길잖아요. 예. 모든 인프라가 미국 시스템으로 우리는 설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는 뭐 국내에 있는 뭐 정치적 개파, 언론 이런 거 안 탑니다. 예. 미국이 팩트만 제시하면은 그거는 강한 전파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요. 퍼뜨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선거에도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 선거에도 미국의 입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미국의 말과 행동을 봤을 때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제일 먼저 저한테 왔던 기사예요. 미국이 윤석열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느꼈던 부분이에요. 이게 21년 12월 선거전이 시작됐을 때, 예. 이래가지고 이제 4월달, 3, 4월에 투표가 그때 됐죠. 그러니까 한 반년 정도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선거 바람이.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터키 했으니까 인도네시아, 뭐 대만, 미국 줄줄이 지금 선거 바람이 불게 돼 있고 거기에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중국을 포위하는 그 선을 포위망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여기도 같은 거죠. 여기도. 예. 여기는 북핵 문제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라는 것은 우리 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유엔사가 시비를 걸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비를 걸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감정 표현, 의사 표현을 했다. 저는 그 정도라고 봅니다. 그게 미국이 할 수 했던 선거 개입 정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민간인 신간이 뭐 MP 완장을 차고 군복을 입었다. 이게 이제 승전협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갈궜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때 느꼈어요. 아, 마음에 안 들어 하는구나. 예. 자, 그 다음부터는 확 나타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당선인 신분으로 친서를 보내요. 어떻게 보면 국서와 같은 거예요. 당선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 해당하는 이제 박진희 외교부 장관이 될 사람이 같죠. 예정자가. 그런데 그 정도면 그쪽에서는 국무장관이 받아줘야 돼요. 저기 위에 누구냐? 블링컨 국무장관이. 예, 출장 가고 없었죠. 예, 그래서 사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보고 주는 게 제일 맞아요. 왜냐하면 친서를 들고 간 사람은 대통령이 하고 준하는 대접을 받거든요. 예. 그런데 등급이 대통령은 고사하고 외교장관도 아니고 보좌관이 받았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무시다. 바이든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블링컨 유럽 유엔 갔다 그러고. 그러면 그것도 체크 안 하고 우리 쪽에서 박진희 예정인이 갔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양쪽 말 모두를 못 믿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일. 대통령이 움직인 셈인데 친서니까 당선인 신분이지만 그걸 서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스케줄 조정도 안 하고 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 다음 국무부 차관을 만나요. 이거는 이제 저기 당선인 친서 때문이 아니라 외교 담당자로서의 같은 급으로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부 차관이 나오면 안 되죠. 차관이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2명 이상이겠죠. 예? 우리만 해도 차관이 둘이고 미국은 부서에 따라서 차관의 숫자가 많은 것도 많아요. 이것도 결례예요. 블링컨 장관이 만나줘야 되죠. 예, 이거예요. 그 유럽 출장 스케줄도 모르고 간단 말입니까? 이 일을 하러? 예,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5월 달인가 새로운 대통령 되고 나서 바로 이제 미국 바이든이 방한을 하는데 그때 스케줄 상으로 봤을 때 3일째 양산으로 내려가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문재인을 만나러. 엄청나게 신뢰죠. 새로 신임 대통령한테는. 근데 그걸 실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걸 바꾸죠, 스케줄을. 예, 바꿔서 갑자기 바꾼 티가 나는 스케줄을 만들었죠. 미군 평택인가 어디에 있는 벙커 지하 갔죠. 사전에 경호 같은 거를 안 했기 때문에 경호를 위한 사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 선택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장소였었어요. 의미가 떨어지죠. 그것 때문에 하루 더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때 뭐 언론에서 여러 보도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문재인과 통화를 하고 말았죠. 10분에 걸쳐서.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한다. 그리고 뭐 쿼드 가입 요청한 거 이런 거 거절했죠. 그리고 김정은 만날 의도 있다 이야기했죠. 예. 저 문재인 때 했던 스탠스를 하나도 바꾼 게 없어요. 언론에서 주목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비켜가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렇지. 예. 이게 지금 이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거잖아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한반도는 비핵화가 전제돼야 된다. 뭐라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협의체. 협의하겠습니까? 예, 그럼 뭐 이름밖에 없는 협의체 만들어 준 거죠. 지금 그런 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자, 이거는 이미 당선이 되기 전부터 현재 미국 행정부에서는 윤 후보한테 이미 이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판단이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자,
그게 한 번 더 확인된 게 그때 이제 낸시 펠로시 왔을 때 안 만나고 중국에다가 외교장관을 바로 보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예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 후속 미팅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러면서 안 그래도 인상이 안 좋았는데 첫 인상이 아주 안 좋았는데 물론 첫 인상이 안 좋았지만 대통령이 된 걸 봤을 때는 미국이 선거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바가 없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도의 나라에는 단지 그 결과물을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런데 수용하기가 너무나 참 힘들다. 예. 그런데 거기다가 완전 불을 끼얹은 게 이거죠. 펠로시를 안 만나주고 미국 넘버들을 안 만나주고 중국에다가 장관을 보내요. 그 장관이 가서 중국과 산다는 소리가 이런 거예요. 중국의 역할 요청. 중국이 이 지역의 강자로서 조정자 역할을 해라. 근데 펠로시 안 만나고 가서 갑작스럽게 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즉 그 말은 중국의 품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미국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예? 네가 좀 나를 이제 앞으로 너를 형님으로 모실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한 거라고 강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예. 안 그래도 인상이 안 좋았는데 바이든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예. 자, 그 다음부터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발을 묶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발을 묶어놨다고 모든 일에서.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예. 저는 그때 이 시점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8월달 그때 한동훈 처가 의대 논문조사 착수 연대 저거 했죠. 그 다음 어쨌든지 허지부지 됐죠. 예. 왜냐? 그 다음 국민대 숙대 학위 문제가 있었죠. 크스죠, 이 문제도. 예. 상황에 따라서 끝장을 볼 수도 있는 사안이 있었어요. 둘 다. 그렇지만 둘 다 지나갔어요. 왜? 윤석열의 담대한 선언이 나오면서 몸을 낮춘 거거든요. 그 이후로의 관계가 계속 지속 중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거예요. 국방장관이 한국을 그렇게 자주 오는 거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저는. 예. 이 국방장관이 우리 국방장관을 들들 볶아요. 딴 생각 못하게. 그리고 이것들은 다 살아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차곡차곡 누적되겠죠. 차곡차곡. 예. 그때는 그런 식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이때 위험했다고 봅니다. 근데 정권 초반이고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거잖아요. 예. 계속 쌓아가고 있겠죠. 이거를 알아요. 당연히 우리 쪽에서.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딱 채워진 거죠, 이게. 자, 그 이후도 실수는 줄어들지 않았으니까 참. 지금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 가려다가 전시작전 통제권 이런 걸 언급 안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분위기고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이렇게 처신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합리적 대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성적 대응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상 유지만 해라. 그래서 제가 아세안에 대해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이 상황에서도 계속 삐져나갈 틈만 보고 있다라고 미국은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박근혜 때랑 똑같거든요. 미국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척만 한다. 계속 감시한다. 자,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런 카드를 내가 쓸 수 있다. 이런 것을 경고를 이미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과의 틈을 더 넓혀서 고립시킬 수 있다. 너희들을. 이런 신호를 주고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는 다르게 그들의 마음은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때의 마음과 같다고 봅니다. 예, 미국이 의심했죠.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 박정희 딸인데 미국과 마음이 통할까? 그 마음이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봐서는 통할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더더욱 저자세로 원하는 모든 것을 그들이 상상도 못하는 선물까지 주면서 해주고 있는데 미국의 의심은 거두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불러서 한번 어루만져 줬다. 왜? 미국이 원하는 게 있고 가장 부드럽게 진행되는 게 최고니까. 예. 그래서 그 미국이 원하는 바는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건 라인을 구축하는 거예요. 미국의 포위망을 형성하는 거. 그게 여러 가지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서 지금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미국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아주 많이. 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